백만장자가 아들을 버렸다가 가정부가 그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을 꼭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 권력과 야망의 기념비처럼 솟아오른 고층 빌딩들 사이에 강태준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인생은 성공 그 자체였다. 45세의 강태준은 IT에서 부동산에 이르는 사업 제국을 일구어 한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다. 강남의 가장 고급스러운 지역에 있는 그의 펜트하우스에서 강태준은 발 아래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많은 이들에게 인상적일 풍경이지만 그에게는 숨쉬는 공기만큼이나 평범해진 광경이었다. 평소 날카롭고 계산적인 그의 눈빛은 이제 지평선 너머를 멍하니 바라보며 가장 가까운 측근들조차 알아채지 못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강 회장님, 뉴욕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인터콤을 통해 그의 생각을 깨뜨렸다. 강태준은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내 사무실로 연결해. 지금 가고 있어. 그는 단호한 걸음으로 대부분의 직원들 연봉보다 더 비싼 예술작품들로 장식된 넓은 응접실을 가로질렀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웅장한 마호가니 책상이 그를 맞이했다. 강태준은 자리에 앉아 전화를 받으며 곧바로 인수합병에 관한 논의에 빠져들었다. 그가 늘 그렇듯 냉철하고 정확하게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그의 마음은 방황했다. 마지막으로 거래에 진정한 흥분을 느낀 게 언제였을까? 마지막으로 어떤 것이 그 무엇이라도 그를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끼게 한 것이 언제였을까? 통화는 늘 그렇듯 성공적으로 끝났다. 강태준은 또 다른 수십억 원대의 거래를 성사시켰지만 기대했던 만족감은 오지 않았다. 대신 익숙한 공허함이 그의 가슴에 자리 잡았다. 그의 은행 계좌의 숫자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책상 위에 액자에 있는 사진에 머물렀다. 사무실 전체에서 유일한 개인적인 사진이었다. 밝게 웃고 있는 8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의 모습이었다. 눈이 반짝이고 까만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이었다. 민호, 그의 아들이었다. 강태준은 액자를 손에 들고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그와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을까? 마지막으로 화상통화 화면이 아닌 직접 얼굴을 마주한 게 언제였을까? 노크 소리가 그의 생각을 깨뜨렸다. 수년간 그를 위해 일해온 효율적이고 신중한 여성인 그의 개인 비서 이소영이었다. 강 회장님, 내일 회의에 필요하신 서류들입니다. 소영이 말하며 책상 위에 서류철을 올려놓았다. 강태준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소영씨. 그런데 민호가 최근에 전화한 적 있나요? 그 질문에 소영은 놀란 듯했고 대답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아니요, 회장님. 마지막 연락은 3주 전이었습니다. 정 여사님께서 민호 도련님의 성적에 대해 알려주셨을 때요. 정미숙. 그 이름이 강태준의 마음속에 울렸다. 정미숙. 그가 아들의 양육을 맡긴 여성. 민호가 태어난 이후로 단순한 직원 이상이 되어버린 충실한 가정부였다. 알겠어요. 강태준은 소영에게라기보다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가봐도 좋아요. 문이 닫히자 강태준은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기억들이 그를 덮쳤다. 민호의 탄생, 그를 정미숙에게 맡기기로 한 결정, 점점 뜸해지는 방문들, 세월이 흐르면서 더 짧아지고 드물어진 전화 통화들. 어느 순간부터 성공에 대한 집착이 그의 삶의 다른 모든 것을 가렸던 걸까? 언제부터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그 답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확했다. 처음부터였다. 그의 제국이 가족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정한 순간부터 그가 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순간들보다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유산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긴 그 순간부터였다. 강태준은 갑자기 일어섰다. 수년간 경험하지 못한 긴박감을 느꼈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거의 사용하지 않던 번호를 눌렀다. 미숙 씨, 나예요. 태준입니다. 그가 말했을 때 여자가 전화를 받았다. 민호를 봐야겠어요. 내일 가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놀란 듯한 어쩌면 약간의 경계심이 담긴 침묵이 이어졌다. 물론입니다, 강 회장님. 마침내 정미숙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민호는 학교 끝나고 집에 있을 겁니다. 강태준은 더 이상의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의 결정은 내려졌다. 내일 그는 아들을 만날 것이다. 수년간의 부재로 인한 결과를 마주하고
어쩌면 그를 갉아먹는 그 공허함을 채울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서울의 밤이 깊어갈 때 강태준, 그 냉혹한 거물 모든 것을 가진 듯한 남자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는 두려움을 느꼈다.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토록 오랫동안 소홀히 했던 것을 되찾기에는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하지만 그는 시도하기로 결심했다. 내일은 그의 남은 인생의 첫날이 될 것이다. 오랫동안 야망과 성공의 겹겹이 아래 묻어두었던 자신의 일부와 다시 연결하려 노력할 날이 될 것이다. 내일 그는 민호를 만나고 희망컨대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그 결심을 마음에 품고 강태준은 마침내 잠자리에 들었다. 그의 인생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지도 모르는 만남을 기다리며 불면의 밤을 보낼 준비를 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은 평소와 달리 맑은 날씨로 밝아왔다. 강태준은 평소처럼 새벽 전에 일어나 업무를 시작하곤 했지만 이번에는 침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그의 마음은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그는 평소의 디자이너 정장 대신 좀 더 캐주얼한 옷을 골라 입었다. 거울 앞에서 셔츠 칼라를 매만지며 민호가 그를 알아볼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마지막으로 직접 만났을 때부터 아이가 얼마나 변했을까. 정미숙과 민호가 사는 집으로 가는 여정은 그의 일상과는 크게 달랐다. 도심의 금융가로 향하는 대신 그의 운전기사는 그를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로 데려갔다. 나무가 늘어선 거리와 소박하지만 잘 관리된 주택들은 그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 같았다. 작은 앞마당이 있는 2층짜리 집 앞에 도착하자 강태준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긴장을 가라앉히려 노력했고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정미숙이 나타났다. 5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미숙은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다. 따뜻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강태준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강 회장님, 그녀가 인사했다. 공식적이지만 놀란 듯한 어조였다. 들어오세요. 강태준은 들어섰다. 그 아늑한 집에서 그는 이상하게도 어색함을 느꼈다. 소박한 가구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모든 것이 함께 나눈 순간들과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는 그의 차가운 우아함이 가득한 집과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대조되었다. 민호는 아직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미숙이 그를 거실로 안내하며 말했다. 곧 도착할 겁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다. 그의 눈은 방 안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사진들에 멈췄다. 그것들은 세월에 따른 민호의 모습이었다. 첫 등교일, 생일 파티들, 휴가, 그가 함께하지 못했던 순간들이었다. 회장님을 많이 닮았어요. 정미숙이 그의 시선이 사진에 고정된 것을 보고 말했다. 눈이 똑같아요. 강태준은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많이 컸구나. 그는 정미숙에게라기보다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이 그들 사이의 어색한 침묵을 깨뜨렸다. 강태준은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고 정미숙이 호기심과 경계심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마침내 그가 긴장을 깨려고 물었다. 민호 말이에요. 정미숙은 신중하게 대답을 고르는 듯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똑똑하고 애정 깊은 아이예요. 학교 성적도 좋고 친구들도 많아요.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부심과 후회가 뒤섞인 감정이 그를 스쳤다. 다행이네요. 제가 더 자주 연락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미숙이 대답하기 전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그들을 방해했다.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엄마 다녀왔어요. 강태준은 벌떡 일어났고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복도를 통해 민호가 나타났다. 교복을 입고 배낭을 맨 11살 소년이었다. 강태준을 보자 민호는 갑자기 멈춰섰고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아빠?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강태준이 식별하지 못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희망일까? 경계심일까? 안녕 민호야. 강태준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의도한 것보다 더 쉰 듯했다. 오랜만이구나. 민호는 마치 지침을 구하듯 정미숙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아빠가 너를 보러 오셨어 얘야. 옷 갈아입고 내려와서 인사드리는 게 어떨까?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강태준에게 마지막으로
호기심 어린 눈길을 던진 뒤 계단을 올라갔다. 민호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강태준은 정미숙에게 돌아섰다. 그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가 속삭이듯 말했다. 정미숙은 죄책감이 스치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강 회장님, 저는... 아닙니다. 강태준이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다. 사과하지 마세요. 왜 그러는지 이해합니다. 당신은 제가 아버지 노릇을 한 것보다 더 많이 그의 어머니 노릇을 해주셨죠. 다시 한번 침묵이 그들 사이에 내려앉았다. 이번에는 전보다 더 무거웠다. 강태준은 다시 앉으며 수년간의 부재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을까? 민호가 정미숙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유대감과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까? 몇 분 후 민호가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돌아왔다. 그는 강태준 앞에 서서 강태준의 눈과 똑같은 그의 눈으로 호기심과 경계심이 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안녕 민호야. 강태준이 다시 말하며 억지로 미소 지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많이 컸구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이어졌고 불편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학교는 어떠니? 강태준이 필사적으로 대화 주제를 찾으며 물었다. 괜찮아요. 민호가 간단히 대답했다. 지난주에 수학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그거 정말 훌륭하구나. 강태준이 말했다. 아들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과 그것을 축하하지 못했다는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넌 항상 숫자에 강했지. 민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런 것 같아요. 정미숙 씨가 숙제 많이 도와주세요. 강태준은 민호가 수정한 것을 알아챘다. 그가 자신 앞에서는 정미숙을 엄마라고 부르는 것을 피한 것이었다. 그 작은 제스처가 예상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다. 민호야. 강태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입을 열었다. 내가 네 인생에 많이 없었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게 바뀔 거야. 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너를 더 잘 알고 싶어. 민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고 잠시 동안 강태준은 그의 눈에서 희망의 빛을 보았다. 하지만 그 빛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정말요? 소년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회의적이면서도 열망하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다. 얼마나 오래요? 그 질문은 강태준의 가슴을 찌르는 듯했다. 그것은 수년간에 지키지 못한 약속들, 취소된 방문들, 잊혀진 전화들로 가득 찬 질문이었다. 이번에는 달라 민호야. 강태준이 대답했다. 그의 말에 최대한의 진실성을 담으려 노력했다. 내 인생의 일부가 되고 싶어, 정말로. 민호는 계속 침묵을 지키며 대화 내내 조용히 있던 정미숙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격려하는 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알겠어요. 그렇게 해보죠. 마침내 민호가 강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해볼 수 있어요. 강태준은 어깨에서 무게가 덜어지는 것을 느꼈다.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다. 용서를 향한 긴 여정의 첫걸음이었다. 고마워, 민호야. 그가 말했다. 아이를 껴안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번에는 널 실망시키지 않을게. 약속할게. 오후가 저물어갈 무렵 강태준, 민호, 정미숙은 함께 앉아 커피를 마시며 민호는 주스를, 민호의 학교, 친구들, 취미에 대해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그것은 어색한 침묵과 피상적인 주제로 가득한 대화였지만 강태준에게는 소중한 시작이었다. 작별 인사를 하면서 강태준은 집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라 그의 아들에게 그가 주지 못한 사랑과 안정을 제공해준 곳으로 보였다. 감사와 결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는 이제부터 민호의 삶의 지속적인 존재가 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차가 떠날 때 강태준은 이 날이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모든 이들의 삶을 바꿀 여정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이다. 강태준이 방문한 이후 며칠은 그에게 감정의 롤러코스터와 같았다. 한편으로는 민호와 느꼈던 따뜻함과 연결감이 사무실에서의 증가하는 압박을 견딜 힘을 주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미숙과의 상황의 복잡성과 아들의 기대가 그를 밤에 잠들지 못하게 하며 모든 결정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어느 오후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중 강태준은 정미숙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강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긴장된 듯 들렸다.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일입니다.
호기심과 약간의 걱정이 든 강태준은 그날 오후 정미숙의 집 근처에 있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정미숙을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과 결의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음료를 주문한 후 정미숙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녀가 말하며 봉투를 그에게 밀어보냈다. 오래전에 말했어야 했던 거예요. 그의 인생이 또 다른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것 같다는 예감과 함께 강태준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통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모두 정미숙의 깔끔한 필체로 쓰여 있었고 민호가 태어난 이후 여러 해에 걸쳐 쓰여진 것들이었다. 당신에게 쓴 편지들이에요. 정미숙이 속삭이듯 설명했다. 보낼 용기가 없었던 편지들이죠. 강태준은 읽기 시작했고 그의 심장은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을수록 더 빠르게 뛰었다. 편지들은 민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첫 걸음마, 첫 말, 윤영이의 두려움들, 작은 성취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 편지들은 민호에 대한 정미숙의 깊고 이타적인 사랑과 강태준이 아들의 삶에 관여하기를 바라는 그녀의 끊임없는 갈망, 그리고 자신의 아들처럼 키운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의 지속적인 갈등을 드러내고 있었다. 강 회장님께 강태준이 목소리를 떨며 소리내어 읽었다. 오늘 민호가 왜 아빠가 그를 보러 오지 않는지 물었어요. 당신이 그에게 좋은 삶을 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사실은 5살 아이에게 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태준은 편지에서 눈을 들어 정미숙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참았던 눈물이 가득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 여사.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인해 거칠어져 있었다.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만을 위해 미안해하는 게 아니에요, 강 회장님. 민호를 위해서죠.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요. 이 편지들은 고백인 동시에 간청이에요. 강태준은 계속 읽어 내려갔다. 각 단어가 그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했다. 편지들은 그가 놓친 아들과의 순간들뿐만 아니라 정미숙의 내적 갈등도 드러내고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그녀의 소망과 자신의 모성애, 그리고 민호의 삶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의 갈등이었다. 왜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마침내 강태준이 물었다. 그의 마음은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정미숙은 대답하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당신이 이제 민호의 삶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이해해야 해요. 그에게 저는 어머니라는 걸요. 우리가 함께 삶을 만들어 왔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그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두렵다는 것을. 그를 잃을까봐 두려워요. 정미숙의 말은 무거운 짐처럼 강태준에게 내려앉았다. 그는 아마도 처음으로 자신이 직면한 도전의 진정한 규모를 이해했다. 이는 단순히 아들과 재연결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복잡한 감정들의 망, 충성심들, 그리고 수년간의 역사를 헤쳐나가야 하는 문제였다. 정 여사, 저는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전화 벨소리에 중단되었다. 그의 비서 이소영이었다. 강 회장님, 방해해드려 죄송합니다만 긴급한 일입니다. 소영의 목소리가 알람처럼 들렸다. 남미 진출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언론에서 회장님의 리더십과 회사의 안정성에 대해 추측성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즉각적인 회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태준은 세상이 그의 주위에서 좁아지는 것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정미숙의 감정적 고백과 민호와의 관계의 현실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그토록 열심히 일구어온 제국의 위기가 있었다. 2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그는 자동적으로 대답한 뒤 전화를 끊고 정미숙을 미안한 듯 결연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대화는 끝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걸 처리할 시간을 주세요. 반드시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정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얼굴에 실망의 그림자가 스쳤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님, 당신이 지켜야 할 제국이 있다면 저에게는 사랑하고 돌봐야 할 아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강태준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갈등하는 마음으로 카페를 나섰다.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그의 마음은 정미숙의 편지들, 민회에 대한 기억들, 그리고
그의 회사에 닥친 임박한 위기 사의를 오갔다. 회의실에 도착하자 그를 맞이한 것은 긴장되고 비난하는 듯한 표정들이었다. 최대 주주 중 한 명인 박준혁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좌절과 실망이 가득했다. 태준 씨,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요? 언론에서는 당신의 회사에 대한 헌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소. 우리 주가는 폭락하고 있고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강태준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동료들의 눈에서 걱정과 판단의 혼합을 볼 수 있었다. 잠시 동안 그는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사업적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된 냉혹한 강태준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 그의 그림을 들고 있는 민호의 모습이 떠올랐고 이어서 수년에 걸쳐 정미숙이 쓴 편지의 내용이 떠올랐다. 그 순간 강태준은 결심을 내렸다. 가족에게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가 단호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제 아들에게요. 너무 오랫동안 소홀히 했던 아들 말입니다. 놀라움의 소리가 회의실을 가로질렀다. 강태준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고 그의 결심은 말을 할수록 굳건해졌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제 헌신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개인적인 삶에서의 이 새로운 시각이 저를 더 나은 리더로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균형, 공감, 인간관계의 가치를 이해하는 리더로 말입니다. 그는 박준혁을 향해 돌아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위기를 해결하겠습니다, 준혁 씨. 남미 진출도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으로 우리 주주들뿐만 아니라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이익이 될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의 선언 이후 이어진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마침내 이전에 그토록 비판적이었던 주주 김은주가 입을 열었다. 위험한 접근 방식이에요, 태준 씨. 하지만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일단은 제 지지를 받을 겁니다. 점차 다른 이사회 멤버들도 동의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유보적이었고 다른 이들은 새로운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회의가 계속되면서 언론 위기를 관리하고 확장에 대한 내러티브를 되찾기 위한 전략들을 논의했다. 강태준은 자신이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는 회사의 요구사항과 민호의 필요, 그리고 정미숙과의 복잡한 상황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성공과 리더십에 대한 그의 개념을 재정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강태준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숫자와 기업 전략을 넘어서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도전이었고, 만약 이를 극복한다면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강태준은 전화기를 꺼내 정미숙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야기를 나눠야겠어요. 우리 셋 다요. 민호를 위해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시간입니다. 그 간단한 메시지로 강태준은 불확실하지만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그는 자신이 늘 그래왔던 사업가로서의 리더일 뿐만 아니라 민호가 필요로 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서울에 노을이 지고 있었고 주황빛과 보라빛이 하늘을 물들였을 때 강태준은 정미숙의 집 앞에 차를 세웠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제 막 나누려는 대화가 그들의 삶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미숙은 그가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들어오세요, 강 회장님. 민호는 숙제를 끝내고 있어요. 강태준은 들어섰다. 전에는 낯설게 느껴졌던 이 집이 이제는 이상하게 친숙하고 아늑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거실에 앉았고 그들 사이의 침묵은 긴장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호에게 제가 왜 왔는지 말했나요? 강태준이 침묵을 깨며 물었다. 정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함께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마치 신호라도 된 듯이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민호가 거실에 나타났다. 강태준을 보자 그의 얼굴이 밝아졌다. 아빠, 오늘 오실 줄 몰랐어요. 그가 달려와 강태준을 안았다. 강태준은 그를 품에 안았다. 이제 이 제스처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느껴지는지 놀라웠다. 안녕, 꼬마야. 내 정미숙 씨와 내가 너와 중요한 얘기를 나눠야 해.
민호는 강태준에서 정미숙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의 미소가 살짝 사그라들었다. 뭔가 잘못됐어요? 아니야, 얘야. 정미숙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가족으로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을 뿐이야. 가족이라는 단어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세 사람 모두에게 그 단어는 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적절한 말을 찾으려 노력했다. 민호야, 내가 오랫동안 내 인생에 없었다는 걸 알아. 그리고 정미숙 씨가 모든 면에서 내 어머니였다는 것도 알고 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채 강태준과 정미숙 사이를 오갔다. 하지만 이제 강태준이 계속했다. 나는 내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 정말로.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야. 네가 TV에서 보거나 친구들 집에서 보는 가족들과는 다를 수 있지만 말이야. 정미숙이 민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네 아버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둘 다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얘야. 그리고 우리 셋이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 누구도 소외되거나 대체되지 않는 방식으로 말이야. 민호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정보를 처리하는 듯했다. 그가 말을 꺼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결연했다. 그럼 둘 다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강태준은 목이 매는 것을 느꼈다. 정확해, 아들아. 우리는 네가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아. 우리는 정미숙 씨와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과 지원을 네가 받기를 원해. 하지만 정미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우리는 네 생각도 알고 싶어, 민호야.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민호는 잠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생각을 정리하는 것 같았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은 강태준이 자신의 것으로 인식한 감정과 결의의 혼합으로 빛나고 있었다. 저는 항상 우리가 가족이 되기를 원했어요. 민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한마디 한마디 자신감을 얻어갔다. 제 그림에서처럼요. 기억나세요? 아빠, 엄마, 그리고 저 함께요. 강태준과 정미숙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호의 성숙함과 명확성에 놀란 눈치였다. 하지만 소년이 계속했다. 어떻게 작동할까요? 우리 모두 함께 살게 되나요? 아빠가 더 자주 오실 건가요? 강태준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건 우리가 함께 알아가야 할 거야, 꼬마야. 쉽지 않을 거고 과정에서 실수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최선을 다해 잘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할게. 정미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중요한 건 우리 둘 다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내 가족일 거라는 거지.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방 전체를 밝혔다. 그 생각이 좋아요. 우리가 다르지만 특별한 가족이 되는 거요. 그 순간 강태준이 느낀 안도감은 압도적이었다. 그는 정미숙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서 같은 안도감과 새로운 결의를 볼 수 있었다. 좋아, 강태준이 말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이 새로운 단계를 가족 저녁 식사로 시작하는 게 어떨까? 우리 셋이 함께 나가서 뭘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민호가 외쳤다. 그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다. 피자 먹으러 갈 수 있어요? 정미숙이 웃었다. 강태준이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들이 외출 준비를 하는 동안 강태준은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다. 앞으로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동료들과 외부 세계에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하고 새로운 가족 역학의 법적, 감정적 복잡성을 헤쳐나가야 하며 물론 현재의 위기 속에서도 회사를 계속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민호가 정미숙과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이 새로운 가족의 연결감을 느끼면서 강태준은 그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단지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행복과 이제 진정한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느꼈다. 피자 가게에서의 저녁 식사는 기쁨과 유대감의 순간이었다. 강태준과 정미숙 사이에 앉은 민호는 학교 이야기와 미래의 꿈에 대해 어린아이다운 열정으로 이야기를 쏟아냈다. 강태준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정미숙은 민호의 삶에 대한 그의 지식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코멘트와 일화들을 덧붙였다.
저녁의 한순간 민호가 디저트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강태준과 정미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상호 이해의 눈빛을 교환했다.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민호를 위해, 그리고 그들 자신을 위해 이것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집으로 돌아와 민호를 재우면서 소년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다.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가 강태준에게 물었다. 그의 눈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계속 정미숙 씨를 엄마라고 부를 수 있어요? 강태준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물론이지 아들아. 네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정미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덧붙였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아들일 거야, 민호야, 항상. 그날 밤 강태준이 정미숙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문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은 전례 없는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민호의 미소와 그들 둘 다 느끼는 충만감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고마워요, 정 여사. 강태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그를 돌봐주셔서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요. 정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술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감사합니다, 강 회장님. 돌아와 주셔서요. 민호가 항상 필요로 했던 아버지가 되어주려고 해주셔서요. 강태준이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마음은 계획과 가능성으로 가득 찼다. 그는 새롭게 발견한 가족 생활과 사업 제국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대차대조표의 숫자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다. 앞으로의 길은 도전적일 것이다. 장애물과 어려운 순간들로 가득 찰 것이다. 하지만 강태준, 한때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그 남자는 이제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아들의 사랑과 진정한 가족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위해 서울의 불빛이 그의 주위에서 반짝이는 동안 강태준은 미소를 지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는 진정으로 희망에 차 있었다. 민호와 정미숙이 그의 곁에 있다면 그는 운명이 그에게 가져다줄 어떤 도전도 맞설 수 있을 것 같았다. 밤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지만 강태준, 정미숙, 민회계는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었다. 사랑, 이해, 그리고 재정의된 가족이 그들의 앞으로의 길을 밝혀줄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 강태준, 정미숙, 민호가 가족으로서 나눈 대화 이후 몇 주는 그들 모두에게 감정의 소용돌이와 조정의 시간이었다. 새로운 가족 역학은 유망해 보였지만 동시에 모두의 결의를 시험하는 일련의 도전들을 가져왔다. 강태준은 자신의 직업적 삶과 개인적 삶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잡으려 애쓰고 있었다. 아침에는 사무실에서 긴장된 회의와 어려운 협상으로 가득 찼고 위기 속에서 회사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반면에 오후와 저녁에는 민호와의 관계를 쌓는 데 전념했다. 숙제를 도와주고 축구 경기에 참석하고 점차적으로 아들의 삶에서 지속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강태준이 민호의 축구 연습을 지켜보고 있을 때 정미숙이 관중석에서 그의 옆에 앉았다. 이렇게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탄과 약간의 멜랑콜리가 섞여 있었다. 강태준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당신을요, 강 회장님. 여기 앉아서 평범한 아버지처럼 아들의 경기를 보고 있는 모습이요. 정미숙이 대답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운동장에 고정되어 있었다. 수년간 이 순간을 상상했지만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정미숙의 말은 강태준을 강하게 뒤흔들었다. 그는 그녀가 수년에 걸쳐 쓴 편지들을 떠올렸다. 희망과 실망으로 가득 찬 편지들. 미안합니다, 정 여사.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을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순간들을 너무 많이 놓쳐서 죄송합니다. 정미숙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술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중요한 건 지금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민호는 당신이 필요해요. 그 아이 자신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요. 바로 그 순간 민호가 멋진 골을 넣었다. 소녀는 돌아서서 관중석에 있는 강태준과 정미숙을 찾았고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니었다. 새로운 가족 상황은 강태준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소문과 추측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그의 중년의 위기와
갑작스러운 부성애에 대한 루머가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는 그토록 중요한 시기에 회사를 이끌 그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날 아침 강태준이 사무실에 도착하자 박준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좌절감이 가득했다. 태준 씨, 이야기를 나눠야겠어요. 박준혁이 말문을 열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잦은 조기 퇴근, 회의 중 산만함, 그들은 당신의 회사에 대한 헌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강태준은 익숙한 분노와 좌절감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을 억눌렀다. 대신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박준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준혁 씨, 당신의 걱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 업무의 질이 떨어진 것을 보셨나요? 잘못된 결정, 놓친 거래라도? 박준혁은 망설였다. 글쎄요, 그건 아니지만 바로 그겁니다. 강태준이 말을 끊었다. 제가 이제 이 사무실 밖의 삶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회사에 대한 헌신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관점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관점을요. 박준혁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인가요? 강태준은 일어나 도시의 정형이 보이는 창가로 걸어갔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준혁 씨. 우리는 수년간 사업적 성공이 개인의 완전한 희생을 요구한다는 믿음해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틀렸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직원들의 전문적인 성공과 개인적인 웰빙을 동시에 중요시하는 업무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는 박준혁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은 새로운 비전으로 빛나고 있었다.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는 부모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회사를 상상해보세요. 직원들이 가족을 돌보고 자신을 돌볼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회사를요. 이것이 우리를 더 인간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박준혁은 당황한 듯 보였지만 동시에 흥미로워 보였다. 혁명적인 아이디어네요, 태준 씨. 하지만 어떻게 이사회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주주들은요? 강태준은 미소를 지었다. 새로운 도전에 흥분을 느꼈다. 결과로 보여주겠습니다, 준혁 씨. 더 균형 잡히고 인간적인 접근 방식이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한편 정미숙의 집에서는 민호도 자신만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새롭게 그의 삶에 들어온 것에 대해 흥분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운 충성심과 죄책감의 감정과 싸우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정미숙이 민호를 재우면서 그는 마침내 자신의 걱정을 표현했다. 엄마. 그가 어둠 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서 엄마가 슬퍼하시나요? 정미숙은 놀라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아니야, 얘야. 왜 그렇게 생각하니? 민호가 불안하게 몸을 뒤척였다. 그냥 가끔 제가 아빠와 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엄마가 슬퍼 보이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엄마를 예전만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정미숙은 가슴이 아파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민호의 손을 자신의 손 안에 감싸 쥐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민호야, 잘 들어봐. 나는 네 아버지가 이제 네 삶에 있다는 것에 대해 행복해. 그래, 때때로 조금 슬퍼지기도 해. 왜냐하면 모든 게 변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화가 났다거나 네가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넌 항상 내 아들일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민호는 그녀를 꽉 안았고 정미숙은 그 폭 안에서 자신의 의심과 두려움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정미숙은 강태준과 또 다른 대화를 나눠야 할 때라고 결심했다. 그들은 그들이 편지에 대해 이야기했던 같은 카페에서 만났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덜 긴장되고 더 희망적이었다. 강 회장님, 정미숙이 입을 열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민호를 위해서요.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미숙의 주도에 감사했다. 동의합니다.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다음 몇 시간 동안 그들은 토론하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공유 일정, 휴가와 중요한 행사를 어떻게 다룰지, 그리고 그들의 독특한 상황을 외부 세계에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은 민호가 갈등이나 죄책감 없이
둘 다로부터 사랑받고 지지받는다고 느끼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울에 해가 지는 동안 강태준과 정미숙은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 쉽지 않을 것이고 의심과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민호를 위해 그리고 그들 자신을 위해 이것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강태준이 이제 주간 전통이 된 가족 저녁 식사를 위해 정미숙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으로 가슴이 가득 찬 장면을 맞이했다. 민호가 그를 향해 달려왔다. 그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뭘 했는지 봐요. 그 뒤로 정미숙이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모성애와 강태준에 대한 새로운 동료애의 혼합이었다. 그 순간 아들의 사랑과 정미숙의 조용한 지지로 둘러싸인 채 강태준은 그가 어떤 사업적 성공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진정한 집을 찾았던 것이다. 밤이 서울을 감쌌고 집안은 따뜻한 어둠에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가족의 사랑이 복잡하고 아름다운 그 독특함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 강태준, 정미숙, 민호는 혈연이나 법률보다 더 강한 유대로 묶여 함께 그들의 삶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다. 어떤 폭풍이 와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고 결국에는 항상 그들만의 무지개를 찾을 수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가을이 서울에 찾아왔고 그와 함께 강태준, 정미숙, 민호가 함께 만들어가기 시작한 새로운 삶의 기반을 흔들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10월의 어느 아침 강태준이 사무실에 도착하자 이소영이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 회장님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녀가 말하며 태블릿을 건넸다. 화면에는 가십지에 헤드라인이 떠 있었다. 강태준 제국 흔들린다. 가족의 위기인가 사업의 위기인가. 기사는 그의 사생활에 대해 무책임하게 추측하고 있었고 정미숙과 민호에 대해 언급하며 그의 갑작스러운 부성애에 대한 관심, 이 정신적 불안정의 신호라고 암시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자신에 대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었지만 정미숙과 민호를 이 상황에 끌어들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소영 씨, 오늘 모든 회의를 취소해 주세요. 그가 긴장된 목소리로 명령했다. 이 문제를 직접 처리해야겠습니다. 강태준이 언론의 위기를 다루고 있는 동안 정미숙도 자신만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다. 민호의 학교에서 새로운 가족 상황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학교 시간에 정미숙은 다른 부모들의 시선과 속삭임을 느꼈다. 정미숙 씨, 소문이 사실인가요? 그녀가 평소에 대화를 나누던 어머니 중 한 명인 김영희가 물었다. 민호 아버지가 돌아와서 지금 함께 살고 있다고요? 정미숙은 위장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정확히 그렇진 않아요, 영희 씨. 상황이 복잡해요.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의 어머니죠, 그렇죠? 영희가 계속해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당신이 그 아이를 위해 해온 모든 일을 생각하면. 정미숙이 대답하기 전에 민호가 달려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어려 있었다. 엄마, 아이스크림 사러 갈 수 있어요? 아빠가 오늘 저녁에 오신다고 했는데 디저트로 놀래드리고 싶어요. 주변 부모들의 놀란 시선이 정미숙에게 향했다. 그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자부심과 결의가 섞인 감정으로 그녀는 민호의 손을 잡았다. 물론이지, 얘야 가자. 한편 강태준은 홍보팀과 열띤 논의를 벌이고 있었다. 이것을 스캔들이나 가십거리로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주장했다. 우리는 내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강 회장님, 한 자문위원이 반박했다. 대중은 자극적인 내용을 원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주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겁니다. 강태준은 좌절감에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때 그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아니요, 우리는 그들에게 가십을 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진실을 줄 겁니다. 모든 진실을요. 그날 밤 가족 저녁 식사 동안 강태준은 자신의 계획을 정미숙과 민호에게 설명했다.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그가 설명했다.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 방식대로 들려주고 싶어요. 선정주의 없이 그저 진실만을. 정미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확실한가요?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를 노출시키게 될 텐데요. 민호는 주에 깊게 듣고 있다가 끼어들었다. 저는 하고 싶어요. 그의 말에 두 어른은 놀랐다.
친구들이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게 지겨워요. 우리가 정상적인 가족이라는 걸, 거의 정상적이라는 걸 알리고 싶어요. 강태준과 정미숙은 민호의 성숙함에 감동받아 시선을 교환했다. 좋아요. 정미숙이 마침내 동의했다. 함께 하죠. 인터뷰는 정미숙의 집에서 진행되었다. 이야기의 개인적인 성격을 반영하는 친밀한 환경이었다. 강태준, 정미숙, 민호는 카메라 앞에서 하나의 단결된 모습을 보이며 소파에 함께 앉았다. 강태준은 과거의 실수들, 어떻게 가족보다 경력을 우선시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작했다. 정미숙은 민호를 키우면서의 경험, 그들 사이에 자라난 사랑, 그리고 언젠가 강태준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어떻게 간직해 왔는지를 공유했다. 민호는 자신의 나이에 놀라울 정도의 웅변으로 그의 삶에 두 사람 모두가 있다는 것에 대한 행복감을 표현했다. 저는 저를 사랑하는 두 분의 부모님이 계세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게 어떻게 나쁠 수 있나요? 인터뷰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강태준, 정미숙 가족의 정직함과 취약성은 전국의 마음을 울렸다. 스캔들로 시작했던 것이 구원, 사랑, 그리고 현대적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변모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니었다. 공개적인 노출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 학교에서 민호는 불편한 질문들과 때로는 일부 친구들의 놀림에 직면해야 했다. 정미숙은 그들의 관습에 어긋나는 상황에 대해 이웃과 지인들의 요청하지 않은 의견들을 다뤄야 했다. 강태준은 한편 비즈니스 세계에서 더 큰 감시를 받게 되었다. 일부 투자자들은 그의 새로운 부드러운 이미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이것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그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했다. 이러한 폭풍 속에서 강태준은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새로운 기업 문화에 대한 그의 비전을 제시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가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열정적이었다. 우리는 수년간 사업적 성공과 균형 잡힌 개인 생활이 양립할 수 없다는 믿음해 운영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그 관념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그는 가족 친화적 정책, 직원 복지 프로그램,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구현하기 위한 상세한 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가 주장했다. 이는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현명한 결정입니다. 행복하고 균형 잡힌 직원들은 더 생산적이고 더 충성도가 높으며 더 혁신적입니다. 이사회는 의견이 갈렸다. 일부는 강태준의 비전을 혁명적이고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다른 이들은 불필요한 위험으로 여겼다. 결국 김은주가 동점을 깼다. 태준 씨,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다. 몇 주 전만 해도 당신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이제 개인적인 삶의 변화가 당신을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어요. 오히려 새로운 힘과 비전을 주었군요. 당신은 제 전폭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김은주의 지지로 강태준의 제안은 승인되었다. 이는 태준 엔터프라이즈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지치고 흥분된 상태로 정미숙의 집에 늦게 도착했다. 그는 이사회에서의 승리에 대해 그녀와 민회에게 이야기했다. 이것은 수천 가정의 삶을 바꿀 거예요. 그가 말했다. 그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가족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 주었어요. 정미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태준 씨. 정말 긴 여정을 거쳐 오셨네요. 소파에서 반쯤 잠든 채로 민호가 중얼거렸다. 내 아빠가 슈퍼히어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강태준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독특한 작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어려울 것임을 알고 있었다. 더 많은 도전과 더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미숙과 민호를 바라보며 그는 함께라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는 동안 한때 오직 사업적 성공만을 중요하게 여겼던 강태준은 이제 훨씬 더 귀중한 보물을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가족, 사랑, 그리고 성공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서울의 조용한 밤,
역경의 불길 속에서 단련되고 사랑으로 결합된 새로운 가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진 채로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간은 강태준, 정미숙 가족에게 빠르게 흘러갔다. 달이 지나고 해가 바뀌면서 강태준, 정미숙, 민호 사이의 유대는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깊어졌다. 강태준이 처음 정미숙의 집을 방문한 지 5년이 지난 어느 맑은 일요일 아침, 그들이 이제 함께 사는 집에서 강태준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갓 내린 커피와 스크램블 에그의 향이 공기를 가득 채웠고 정원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어우러졌다. 창문을 통해 강태준은 정미숙과 이제 16살이 된 민호가 2년 전 함께 입양한 강아지 별이와 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광경은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고 여전히 그를 놀라게 했다.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그가 불렀다. 정미숙과 민호가 운동과 웃음으로 볼이 붉어진 차에 들어오는 것을 보며 미소 지었다. 식탁에 앉으면서 강태준은 그들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 몇 년은 어려웠고 조정과 도전으로 가득 찼다. 의심했던 순간들도 있었고 외부의 기대에 압도될 뻔한 순간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극복한 모든 장애물, 함께 직면한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통해 그들의 유대는 더욱 강해졌다. 그들은 서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으며 그들 가족의 독특함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 아빠, 민호의 목소리가 강태준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오늘이 대학 박람회 날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부심과 아쉬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가 한때 거의 알지 못했던 아들이 이제 성인의 길로 접어들려 하고 있었다. 물론이지, 꼬마야. 기대되니? 민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강태준은 그의 눈에서 불안감의 흔적을 발견했다. 네, 하지만 조금 두렵기도 해요. 제가 좋아할 만한 대학을 찾지 못하면 어쩌죠? 정미숙이 개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민호야, 우리가 항상 말했던 걸 기억하니? 완벽한 대학을 찾는 게 아니라 너에게 완벽한 대학을 찾는 거야.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너를 지지할 거야. 민호의 얼굴이 눈에 띄게 편안해졌다. 고마워요, 엄마, 아빠. 여러분이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아침 식사 후 박람회 준비를 하는 동안 강태준은 이제 태준 엔터프라이즈의 최고 운영 책임자 COO가 된 이소영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강 회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소영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포브스 코리아가 방금 태준 엔터프라이즈를 한국 최고의 직장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1.3 균형 정책과 직원 복지에 대한 헌신을 언급했어요. 강태준은 자부심과 감사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정말 훌륭해요, 소영 씨. 이건 우리 모두의 성과입니다. 전화를 끊고 그 소식을 정미숙과 민회에게 전하자 그들은 열렬히 그를 축하해 주었다. 봐요, 아빠.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아빠가 슈퍼히어로라고 했잖아요. 강태준은 웃음을 터뜨렸다. 몇 년 전 민호가 반쯤 잠든 상태에서 비슷한 말을 했던 그 밤을 기억했다. 아니야, 아들아. 진정한 슈퍼히어로는 너야. 너와 내 엄마. 너희가 나에게 성공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 정미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함께 슈퍼히어로예요. 가족으로서. 대학 박람회에서 강태준과 정미숙은 자부심을 느끼며 민호가 부스를 돌아다니며 지적인 질문을 하고 메모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그에게서 자신들이 키운 아이뿐만 아니라 그가 되어가고 있는 성인의 모습을 보았다. 사람들로 붐비는 복도를 걸으면서 강태준은 사람들의 시선과 속삭임을 느꼈다.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비전통적인 가족은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불편함 대신 조용한 자신감을 느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가 뒷좌석에서 말을 꺼냈다. 엄마, 아빠 감사드리고 싶어요. 뭐에 대해서 얘야? 정미숙이 돌아보며 물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민호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시고 가족이란 혈연이나 서류가 아니라 사랑과 헌신이라는 걸 가르쳐 주셔서요. 강태준은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정미숙과 시선을 교환했고 그녀의 눈에서
자신이 느끼는 것과 같은 사랑과 감사를 볼 수 있었다. 그날 밤 민호가 잠든 후 강태준과 정미숙은 현관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편안했고 수년간 쌓아온 상호 이해와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었나요? 강태준이 부드럽게 물었다. 정미숙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하지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강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피부의 따뜻함을 느꼈다. 고마워요, 정여사.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이 가족의 일원이 될 기회를 주셔서. 태준 씨에게 감사해요. 그녀가 대답했다. 돌아와 주셔서, 남아 주셔서. 제가 민호를 사랑하는 만큼 그를 사랑해 주셔서. 밤이 깊어가는 동안 강태준은 자신을 이곳까지 이끈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한때 사업적 성공에만 집착하며 인생의 진정한 보물을 보지 못했던 자신을 기억했다. 그는 배운 모든 교훈들, 발견한 사랑, 그리고 만들어낸 가족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이것이 그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약속과 가능성, 사랑과 지속적인 성장으로 가득 찬 장이었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것이다. 민호는 성장하여 결국 둥지를 떠날 것이다. 회사는 계속 발전할 것이다. 세상은 그들 주위에서 계속 변화할 것이다. 하지만 강태준은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들은 가족으로서 함께 매일을 맞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동안 강태준, 정미숙, 그리고 그들의 아들 민호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들은 혈연이나 법률보다 더 강한 유대로 맺어진 가족이었다. 사랑, 인내, 그리고 상호 수용으로 만들어진 가족이었다. 성공과 행복의 의미를 재정의한 가족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조용한 밤에 도시가 잠든 사이 강태준, 정미숙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 펼쳐지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이 모든 형태로 삶을 변화시키고 상처를 치유하며 가장 아름답고 깨지지 않는 유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와 함께 새로운 날, 새로운 모험,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서로를 가질 수 있다는 영원한 위안이 찾아왔다. 결국 그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가족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삶을 살 만한 가치가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 생각과 함께 강태준은 눈을 감았다. 그를 이곳까지 이끈 여정에 감사했고 앞으로 올 모든 것에 대해 기대에 차 있었다. 정미숙과 민호가 그의 곁에 있는 한 매일이 사랑하고 성장하고 진정으로 행복해질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